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문찬 대표 VIP 방송. 예, 메가 트렌드죠. 예, 메가 트렌드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방입니다. 저희 방은 아시겠지만 장기 회원이 엠비엔골드에서 가장 많고요. 예, 지금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겠지만 FOMC 회의를 좀 앞두고 예, 특히 외국인 쪽에서 관망세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 회의에 대한 우리가 방향성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또 미국의 CPI 관련해 가지고 상승한 건데 이것 때문에 FOMC에서 혹시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영향을 좀 끼치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장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오늘 종이 목재도 올라가고 예, 펄프 가격이 상승한다 그래가지고 스프레드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분석을 좀 간단하게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종목들 좀 리뷰를 좀 해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목 상담도 좀 해요. 예, 오늘 아침에 한 1,500개까지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환율이 오늘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FOMC 회의가 있어요. 이번 주에. 그러다 보니까 CPI 지수가 잘 나왔어요. 5% 정도 나오니까 혹시나 물가가 상승하니까 FOMC에서 금리에 대해서 무슨 잘못된 얘기가 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시장에서 약간 우려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지금 소극적 매매를 합니다. 선물을 매도했다가 매수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FOMC와 관련돼 있다. 예, 그래서 항상 FOMC 회의가 있기 전에는 외국인들의 행동이 굉장히 아시겠지만은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도 보시면은 선물을 매도하면서 외국인들이 이 소위 말하면 프로그램 매수 매도를 유발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 투자하고 이런 국가 지자체 이런 쪽에 있는 매물을 내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이제 개인들이 약간씩 희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희망을.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개인들이 그동안에는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 관련주로 상처를 받고 또 비트코인이라는 데 갔더니 비트코인에서도 또 조정을 받고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투기적 세력, 투기적인 소위 말하면 투기적으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정신을 차리면서 차라리 주식시장이 좀 낫지 않느냐 그래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에너지가 지금 보충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굉장히 약간씩 긍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고 긍정적 시각을 보이면서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고 개인들, 집 나간 개인들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약간씩 시장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이번 주에 FOMC에서 무엇이 나올 것이냐. 그래서 6월에도 ECB 회담이 있었고 또 7월 속도 조절. 그러나 시장의 관심은 FOMC에서 스탠스 변화.
스탠스 변화라는 거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시장의 변화가 될 것이냐, 소폭의 금리 인상은 미국 경제에 득이 된다 등 이런 자꾸 발언성 내용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서 점도표, 앞으로 금리 인상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리고 단기 유동성에 관련돼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이냐 등등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별 탈 없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우리가 잠시 보시면은 FOMC에서 6월에 긴축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뭐 CPI 얘기했죠. 최근에 올라갔으니까 혹시나 변화가 있을지 않을까 그러는데, 유동성 공급에 관련돼서 조 바이든이나 이런 쪽은 아직도 더 공격적으로 내포해서 뿌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과 관련돼 가지고 합의를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면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 CPI, 어려운 얘기는 좀 안 할게요. 제 방송이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있는데, 지금 장세, 과연 어느 쪽으로 지금 움직일 것이냐라는 거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고, 지금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CPI 관련해서도 있고, 백악관에서 반도체 공급망 관련해서 중고차 가격 점점 통과했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중고차 가격이 정점을 통과했다. 즉,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고점에 쳤다라는 거예요. 고점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달러 인덱스도 빠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10년 만기 국고채가 빠지고 있어요. 이 커브를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렇게 10년 만기 국고채가 올라가면서 금리 발작이 일어났었죠. 금리 발작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올라간 주식들이 많아요. 금리 상승기에는 어쩌고저쩌고 하고 금리가 올라갈 때 이런 주식을 투자하라 그랬습니다. 물론 그 주식들이 올라왔죠. 그런데요, 이게 꺾이고 있어요. 이렇게 꺾이고 있는데 지금도 아직도 나는 금리 발작에 따른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바람의 방향은 이미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는데도 나는 여기에 머무른다면 나는 상투에 배팅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투자 전략들을 좀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CPI 상대적 강세 이런 것들도 오늘 이렇게 물가 지수가 올라갔는데 결국은 중고차 가격이 정점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정점. 그동안에 미국의 물가 지수가 올라간 이유는 뭐냐? 자동차가 생산이 덜 되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이 올라갔다. 왜? 미국에서는 땅덩어리가 넘기 때문에 자동차는 필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는 항상 사야 돼요. 그런데 중고차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니까 물가가 상승했고,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금리가 상승하고,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금리 관련주가 올라갔습니다. 즉, 물가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면 자산 가격에 버블이 일어났고, 버블이 일어나면서 그런 주식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즉, 수요가 증가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결론은 일시적 현상이었다 라는 거를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지금 FOMC 시그널, 이번 주에 FOMC 시그널을 너무 긴장감으로 가지고 올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달러, 아까도 얘기했지만 채권 금리와 달러가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형 기술주나 이런 것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2차 전지 구조적 성장주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방향이 서서히 바뀌고 있고 또 테이퍼링과 관련돼서 금융시장과 관련해서 유동성 공급 규모는 천천히 축소하고 유동성 흡수나 긴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동성 확대의 정책 방향성은 유효하고 앞으로 글로벌 주식시장의 어셋 인플레이션에 대한 국면이 유지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험자산, 즉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맨날 얘기하죠. 뭐 장이 빠진다는 둥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대형 기술주나 성장주 비중, 그 다음에 시크리컬 관련해 가지고 투자를 해라 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변화의 물결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대장주의 귀환, 대장주가 귀환되고 있다라는 이런 정책적 관점하에서 지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전략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시장을 좀 보시라는 거죠. 시장이 어떻게 흘렀습니까? 이렇게 이제 박스권에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고 그러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방이 여기에서 3답을 4답을 먹었죠. 3배, 4배도 먹었고요. 5배 먹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익이 꽤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총 계좌 수익률을 관리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요. 여기에서 이 장에서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장이 왜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 박스권에서 과연 단타는 전가의 보도이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저희 MBN 골드도 좀 보시면 알다시피 이게 순위가 돼 있는데요. 물론 방송 출연 많이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방송 출연을 3번, 4번, 5번 했는데 저희들이 방송 출연도 안 하는데 지금 6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단타방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 단타방들이 밑으로 쭈루루루 하락했어요. 그런데 단타 치시는 분들이 마지막 단타방으로 몰려간 거죠. 그죠? 그것까지는 뭐 딱 아시면 알 거예요. 아,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 출연하는 사람들 중에 마지막 남은 다 돌았어요. 우리 드래곤님이 옛날에 CNBC 또 한경, 매경 그래요. 그래서 단타 하시는 분들은 A방 갔다가 B방 갔다가 C방 갔다가 D방 갔다가 다 돌아봐요. 단타방이라는 방은. 저희 방은 안 돌아요. 왜? 아, 이분은 장타시고 방송 출연도 안 하시기 때문에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다 돌아요. 그럼 돌고 돌아서 이제 돌 데가 없으니까 이 상위권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갑자기 상위권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방송 출연하신 분들, 방송 출연하시는 분들이 다 지금 하위권으로 밀렸어요.
아니 그렇게 단타를 잘 친다고 단타의 제왕이며 나는 단타의 제왕이고 장세와 상관없이 수익률을 낸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방송에서 자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힘들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작살이 난 거예요. 수익이 조금이라도 나면 그 방에 있는데 수익이 안 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먹다가 여기에선 수성 전략을 써야 돼요. 우리 드래곤님이 이렇게 수익 냈다가 옆으로 갔다, 수익 냈다가 옆으로 갔다, 수익 냈다가 옆으로 갔다 이렇게 가서 총 계좌 수익률 곡선을 우상향으로 보내요. 우상향으로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먹은 거를 아유 대표님 저 잠깐 단타방에 가서 짜증나니까 단타방에 가서 단타 치러 갔다 올게요. 그래놓고 갔다 오면 옆으로 횡보하는 방에서 이런 데서 단타 치다가 1억이 4천만 원 되고 2억이 5천만 원 되고 7천만 원이 되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다시 상투 칠 때쯤 저희 방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장의 성격을 아셔야 돼요. 지금 장은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매매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올라갈 때도 수익을 못 내면서 옆으로 횡보하면 반토막 나는 그런 것들이 왜 이 시장에 존재하느냐 이거예요. 그거는요, 이미 역사에서 이미 나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라는 거예요. 1930년에서 2021년까지 90년 동안 보니까 원데이 한 사람들, 맨날 단타 친 사람들은 손해볼 확률이 저렇게 높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루를 살기 위해서 맨날 죽는 거예요. 나는 악마의 유혹, 단타라는 유혹, 매일 먹는다, 매일 월급이 들어온다, 매일 30만원씩 번다, 매일 200만원씩 번다, 맨날 500만원 벌었다라고 얘기해서 가보니 실상은 가보면은 2, 3개월이니까 반토막 난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고 이 현실 속에서 나는 손실 보는 구간으로 가는 거죠. 즉 총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투자하면 갈수록 자꾸 우하향한다는 거예요. 우상향을 해야 되는데 우하향하는 이유는 이 회전율이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올라갈 때 수익을 챙기고 여기서 옆으로 횡보할 때 지키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 수익을 챙겨야 되는 거야. 그런데 자, 여기서 1억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오니까 3억을 만들었습니다. 3억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단타 치다가 어느 분은 3억이 3천, 5천, 6천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자신감이 있거든요. 아, 1억이 3억 됐으니까 나는 엄청나게 나 주식 차리야. 그래서 나는 그런 거예요. 자, 우리 드래곤님이 그런 거예요. 예, 처음에 하다가 더블을 쳤어요. 그랬더니 단타 쳐가지고 깡통 난 겁니다. 왜냐하면 3억이 3천만 원 되는 건 쉬워요. 계속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1억을 가지고 2억을 빼놓고 1억으로 투자했으면 이분이 그렇게 쉽게 깨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횡보하는 가운데에서 내 자산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상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네 볼빈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여기서 3억을 유지해야지만 올라갈 때 6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깨지면은 6천만 원, 7천만 원 가지고 다시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공짜 점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보셨지만 단타방들이 왜 이렇게 손실을 보면서 깡통을 차는지 그 이유를 보고요. 방송을 3개씩 출연하면서도 지금 방이 무너지는 이유는 반증적으로 보면 수익이 안 나고 있다라는 거죠. 수익이 안 난다는 건 뭐냐?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 어제 올라간 주식하고 내일 주식하고 틀립니다. 옛날에는요. 저희들 보면 상업은행이 올라가요. 그러면 한일은행 샀으면 됩니다. 그리고 동서증권 올라가면 대우증권 샀으면 됐습니다. 근데요,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런 장이 아닙니다. 지금은 같은 윤석열 관련주라도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느 건 빠져요. 이게 세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그러면 세력들은 어떻게 해요? 모은 다음에 올리잖아요. 모은 다음에. 예. 모은 다음에 올렸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어요. 이렇게 이런 자리다. 포스코 케미칼의 이런 자리다. 예, 두산중공업 사러 와라.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얘기했어요. 이거 사야 됩니다. 예, 그동안에 고생하시고 문 밖에 계시는 분들 고생하셨는데 이거 사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정말 종목이 없어가지고 힘들으셨을 텐데 자, 이거 가지고 한번 내봅시다. 그러니까 다시 들어오십시오. 종목이 맨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단타방처럼 하루에 3개, 4개씩 아무거나 뿌려대는 거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종목 포스코 케미칼에 5만원, 6만원짜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 한번 매매하기 위해서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피눈물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안 사셨죠. 안 사셨는데 안 사셨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항상 먹는 게 단타방처럼 맨날 하루에 3개, 4개 추천해가지고 한 달이면 80개 추천하고 그 중에서 2개 올라가면 성공 투자 우익이고 나머지 70개 빠지면 나몰라라 해요. 그리고 살 돈 없다, 뭐 없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뭐 합니까? 그리고 종목 상담 한 번도 못 하고 이야기도 못 하다가 하다 보면 한 달 지나고 한 달 지났더니 마이너스 30%, 40% 되는 거죠. 그래서 5기로 견뎌가지고 4개월 견뎠더니 마이너스 50%, 60% 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 포스코 케미칼에 5만원대니까 사러 오십시오. 예, 이거 보십시오. 얼마나 예뻐요. 예, 다 모아뒀습니다. 이래가지고 사가지고, 요날 팔았잖아요, 요날. 요날 팔은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때도 말이죠. 이때도 올라가는 종목하고 내려가는 종목이 달라요. 옛날처럼 두산중공업이 올라가면 삼성중공업 올라가고 삼성중공업이 올라가면은 대우중공업이 올라가고 대우중공업이 올라가면 다른 중공업이 올라가는 그런 소위 말해가지고 굉장히 어느 섹터가 올라가면 다 따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독특한 것만 올라가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디지털 조선이 올라가죠. 디지털 조선.
예, 윤석열 관련주인데, 다른 것들은 빠져. 윤석열 관련주인데. 그런데 어느 거는 상처요. 어느 거는 상처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찍겠다고요? 그리고 상 갈 때 찾아가면 이미 빠져요. 근데 엿장수 마음입니다. 세력 마음입니다. 그 세력이 그거를 끌어올리겠다고 하면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장의 특징이 뭐냐? 예, 순환매가 빠르다는 거예요. 순환매가 빠르다. 어느 거는 뉴스 나와서 올라가고 어느 거는 뉴스가 나왔는데 빠져. 어떤 때는 호재가 발표됐는데 호재 발표할 때 때려가지고 마이너스 11%를 만들어. 지금 다시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순환매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을 때는 이미 늦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살 때는 늦어요. 내가 세력이 아닌 이상. 두 번째는요, 지금 시장은 정말로 큰 구조는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인플레이션 관련주가 서서히 고점놀이를 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종목을 찾고 있는 거예요. 즉, 혼란한 세상에서 영웅 탄생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영웅 탄생. 지금 장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자꾸 이쪽 저쪽 흘러가지 마시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 온 거예요. 자,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G7이에요. G7. 이 G7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기조예요? 무슨 기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요. 자, 중국 견제입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견제예요. 이 러시아 견제라고요. 이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 소위 말해서 G7은 EU 쪽에서 들어가고요. EU 쪽에서 새롭게 유럽과 조 바이든이 얘기하잖아요. 유럽과 한국과 이런 쪽과 G7과 관련해서 새로운 동맹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동맹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대한 물줄기가 중국 견제 쪽으로 가고 있고 러시아의 흐름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EU와 미국의 복원, 그 다음에 트럼프로 인해서, 트럼프는 뭐예요? 야, 트럼프, 너는 얘는 깡패였잖아요. 깡패여서 우리나라한테 막 어퍼컷 날려가지고 군비를 뭐 대라는 둥 안 대라는 둥 막 날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새로운 동맹의 복원이에요. 복원. 즉 새롭게 EU와도 관계를 맺고 아시아 쪽에 소위 말하면 동진바람과 남진을 바람을 막겠다는 정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G7에서도 이런 기조가 강조됐고 강조됨으로 인해서 뭐냐? 여기서 기술동맹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술동맹이 나오고 기술동맹 속에서 정말로 뭐가 탄생하느냐면 영웅이 탄생되는 겁니다. 영웅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죠. 다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요런 자리입니다.
이거보다 더 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매집하는 종목이 또 다른 게 있어요. 지난주에 계속 얘기했는데 그게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요새 완전히 바닥에 있는 거야. 이거는 여기 처박혀 있어. 처박혀 있는 주식을 사야 된다. 이거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쪽에 바람이 불고 있어요. 이거는 소위 말해서 아무도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래요. 뭐 2차전지처럼 이렇게 올라간 종목도 아니고, 반도체처럼 올라간 것도 아니고, 자동차처럼 올라간 것도 아니고, 화학주처럼 이렇게 올라간 것도 아니야. 얘는 그냥 바닥에 처박혀 있어. 이렇게 처박혀서 지금 죽을 똥 말똥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나 될래? 미국에서부터는 바람이 불고 있어요. 미국에서부터 바람이 설설 불고 있고요. 그러면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최저가야. 이 주식 탄생 이래 최저가야. 이 최저가에 사라는데 뭐 이렇게 어려워. 이런 종목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사야 된다. 이거 안 사면은 나중에 후회해요. 왜? 이런 종목 안 사면 못 먹어요. 제가 맨날 얘기하죠. 바닥권에, 바닥 종목에서 정말로 드래곤 워리어, 드래곤이 탄생하는 거예요. 싸움의 전사가 탄생된다고요. 용의 전사가 탄생된다고요. 여의주를 몰고 하늘로 등천하는 거예요. 이 종목이. 영웅이 탄생돼요. 왜?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바닥에서 매집하라고 지금. 우리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오세요. 김태현이가 맨날 부르잖아요. 사랑비 타고 오세요. 그러면 꽃 피우리라. 두산중공업 얘기할 때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는 오픈할 수가 없어요. 왜 오픈하지 못하느냐면,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요. 시가총액.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거는 줄 수가 없는 거고, 우리 회원님만 꼭꼭꼭 숨어라. 꼭꼭꼭 숨어라 해가지고, 이거는 또 문자도 안 보내요. 문자도 안 보내는데, 요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새롭다, 대단하다. 이거 안 사면 안 돼요. 이거 바닥권에 있는데 뭐 이런 걸 안 사면서 주식 투자한다? 나는 정말로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맨날 뭐 상투권에만 따라다니느냐고. 상투만 사지 마시고요. 정말로 이 주식이 탄생 이래 바닥이야. 최바닥이야. 나가지고 이제 바닥이라고. 최바닥에 산다니까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두산중공업도. 제발 좀 사러 오십시오.